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회사기도 한데요. 미국에서는 되게 좀 유명한 회사예요. 드래프트킹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팬듀얼이라고 뭐 양대 산맥이라고 하죠. 온라인 도박. 도박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감이 그래서 여기서는 온라인 베팅, 뭐 온라인 스포츠 베팅이라고 할게요. 얼마 전에 요 SPAC를 통해 가지고 이제 상장을 했는데요. 뭐 특수 목적 인수회사, 뭐 그냥 껍데기 회사라고 보면 돼요. 혹은 뭐 프라이빗 에퀴티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뭐 이걸 통해서 상장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언제 좀 관심을 가졌냐면요. 요때예요. 그래서 2019년 작년 9월 달에 관심을 가졌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껍데기 회사를 통해서 이제 상장을 했고요. 그 회사를 이용한 게 이 다이아몬드 이글. 그때 티커가 DEAC였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상장을 했고 요 SPAC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뭐 인수를 하거나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투자금을 다 돌려줘야 돼요. 그 투자자들에게요. 그래서 제가 이때 관심을 가져서 지금은 포지션이 없어요. 이때 뭐 다 뭐 거래를 다 하고 이제 최근에 다 매도를 했고요. 근데 다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과연 내가 놓친 건 없는 건가? 이게 충분히 꿈을 꿀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꿈을 꿀 수 있는 여부, 주식은 VR이니까 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무제표도 물론 중요하죠. 뭐 가치 투자 뭐 하시는 분도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 뭐 가치 투자와 뭐 성장 투자 이렇게 성장 투자 뭐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싸게 사면 장땡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뭐 그냥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하나 가져온 거고요. 뭐 일단 이 다이아몬드 이글 요 회사 같은 경우는 누가 세웠냐? 네, MGM 출신이죠. 네, 요 나왔죠. 네, MGM 출신인 사람이 세웠고 요 MGM 출신인 사람이 다이아몬드 요 이글 회사를 차려가지고 이 드래프트 킹을 우회 상장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상장했을 때 요게 지금 4월 달이거든요. 그때 가격이 시가총액 그 가치가 3.3 빌리언, 33억 달러로 이제 책정이 되었어요. 지금 마켓캡이 얼마냐? 11빌리언 정도예요. 이거 굉장히 많이 상승했어요. 거의 뭐 4배 올랐나? 그게 됐죠. 자, 이거 지금 MGM에서 제가 뭐 스크린샷 가져온 건데요. MGM이 그 라스베가스 회사 중에서 라스베가스 카지노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지금 온라인 요 베팅 하는 거를 지금 진출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인수하는 것도 노려볼 수도 있고 일단 요 드래프트킹 같은 경우는 요런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았어요. 캐피탈 리서치 매니지먼트 그리고 웰링턴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303밀리언. 이게 큰 금액이긴 한데 이런 회사들한테는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겠죠. 네, 그러면서 상장할 때 SB텍이라는 요런 B2B 이런 스포츠 베팅 사이트 하는 도박이라고 좀 많이 나와가지고 예, 한국에서는 이런 도박 사이트 불법입니다. 네, 강원랜드를 제외하고 이거 하시면 안 돼요. 한국은 제가 만약에 한국인이고 그런데 미국에서 실제 돈으로 하면은 저도 이제 불법이에요. 잡혀가요. 그래서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이 B2B 이런 스포츠 온라인 사이트 알고리즘 회사라고 보면 편해요. 예, 그래가지고 요쪽이 살짝 이제 요번에 그 19 그 코비드 터져가지고 예, 좀 많이 좀 주저앉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점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간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언택트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주가를 또 이따 볼 텐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때 이제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때 좀 몇몇 분들한테 소개는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요때 원래 더 주저앉을 줄 알았거든요. 이때 이제 왜냐면 스포츠를 해야지 뭐 베팅을 하고 뭘 할 거 아니에요. 이때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번 실적도 굉장히 안 좋고 하는데 주가는 이제 뭐 거의 뭐 이때 10불이었으니까 예, 300%가 뭐 많이 올랐죠. 네. 뭐 실적을 살짝 보면은 실적 보면 참 안 돼요. 제가 2017년, 2016년도 뭐 끌어올 수 있는데 구하기 쉽지 않지만 왜 그때 끊었냐면은 2018년도부터 이 회사의 본격 이제 사업이 시작한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2018년도에 그 미국 대법원 스프링코트에서 딱 그 명령을 내렸어요. 이 스포츠 베팅은 위법이 아니다. 해야 된다. 이렇게 내렸어요. 여기 보면은 자, 2018년도에 226 밀리언 났어요. 2억 뭐 달러 난 거죠. 근데 여기 매출 상승 폭이 뭐 많이 안 났어요. 한 50% 나왔어요. 근데 손실은 100%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EPS 추정치 같은 경우도 다 힘들어요. 네, 이게 재무제표 보면은 참, 손가락이 안 나가는 회사긴 해요. 저도 물론 그래서 최근에 매도한 게, 요번에 실적 나왔는데, 제가 이따 공유할게요. 네, 요거는 제가 2020년도 그냥 에스티메이트 한 거예요. 이건 제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 좀 말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은 요번에 그 실적 발표한 그 2020년도 1분기 많이 박살났을 때, 한 걸로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이제 뭐 스포츠 이제 뭐 MLB라든가 NFL 같은 것도 관계없이 하면은 일단 온라인 베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번에 실적 발표한 거 볼게요. 자, 매출 88 밀리언 나왔어요. 근데 요번에 손실이 얼마냐? 68 밀리언이요. 버는 거 다 손실로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당연히 이제 뭐 마이너스죠. 그리고 뭐 조정 이비타 같은 경우도 이게 보면은 이제 저도 요번에 실적을 보고 이제 다 이제 매도를 했는데 이게 이 주식은 이 재무제표만으로 보면 안 되고 뜨거운 가슴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공유를 하면서 저도 한번 되짚어 본 거예요. 이거 보고 이건 무조건 팔아야겠다. 아니 왜냐면은 이 주가가 여기서 제가 이때 DEAC라는 걸로 SPAC로 샀어요. 근데 여기 상승했어요. 이때도 물론 20불이에요. 그래도 아직 상장 안 했으니까 상장하고 팔자. 예, 그래가지고 이때 팬데믹 왔죠. 근데 주가가 하락을 안 하는 거야. 이건 기대감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요번에 실적까지 갔다가 실적 보니까 힘들다. 예, 그래가지고 했는데, 제가 놓치는 게 있지 않나. 지금도 충분히 뭐 매력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인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이제 다른 주로 하나 퍼져나가고 있는데, 미국은 참고로 한국처럼, 야, 이거 해.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주마다 따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단지 연방법원, 스프림에서, 야, 이거 위법이 아니야. 합법이야. 이렇게 했으니까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마다 이제 법 제정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제 실적 발표한 거 보고 이게 뭘 보고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좀 고민이 많이 드는 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리뷰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청업자 볼게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다 비스타 프린트에서 비스타 프린트도 조금 재미있고 흥미로운 회사예요. 뭐 일단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은 작은 회사나 이런 스몰 비즈니스 뭐 자영업자들 디지털 뭐 피지컬 이런 마케팅 상품 만드는 작은 회사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창업자예요. 맷, 제이슨, 폴. 어디서 시작했냐면 요것도 이제 뭐 창고인지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요 사람 집에 매사추세츠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자, 이제 볼게요. 다 비슷한 출신이에요. 세 명 다. 네, 보면은 흥미로운 거는 다 컴퓨터 과학 요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맷 같은 경우는 MBA까지 보스턴 컬리지에서 했네요. 네, 보스턴 컬리지 되게 명문이죠. 보스턴 유니버시티보다요. 네. 다음 걸 또 보면요. 일단 이 회사의 사업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온라인, 온라인 베팅. 그냥 온라인 뭐 도박 사이트를 보면 되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불법이라고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어감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많이들 해요. 그래가지고 DFS, 데일리 판타지 스포츠. 뭐 이런 거 이게 첫 번째고 이따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포츠북, 그리고 세 번째는 카지노. 요걸 다 온라인으로 한다고 보면 돼요. 자, 첫 번째 살펴볼 거는 이제 판타지 스포츠를 볼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옛날에 이런 게임이 있었죠. 자기가 뭐 드림팀을 구성해가지고 팀을 하나 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 선수들이 플레이를 하면은 거기에서 선수들이 얼마큼 잘하냐에 따라 그걸 따라그로 이제 도박 베팅을 해가지고 요거 따라가지고 자기가 점수를 매겨져가지고 이제 베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수익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기 연봉 리밋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뭐 비싼 애만 넣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 일단 야구와 농구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경기 그 리그가 끝나요. 그리고 뭐 풋볼, NFL이라고 하죠. 이런 같은 건 2, 3일 만에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턴오버가 빨라요. 뭐 진짜 야구 같은 경우는 뭐 한 시즌이 한 뭐 계절이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거는 되게 빨리 끝난다. 그래가지고 성질 급한 이런 뭐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굉장히 잘 맞다. 그래가지고 요런 게 없으니까 이제 이게 증시를 이렇게 게임으로 보는 사람들이 요거 할 게 없어가지고 다 증시를 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일리 있어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요. 자, 두 번째 이제 스포츠북이에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가 뭐 스포츠 한국의 스포츠 토토 같은 경우인데 팀을 골라가지고 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베팅을 하고 뭐 도박을 하는 거죠. 뭐 경마
뭐 이런 것도 되고, 아니면 그레이하운드 이제 경주 개, 예, 경주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네, 많이 해요. 골프도 하고 뭐 풋볼도 하고 네, 사람들이 많이 이제 참여를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북 온라인으로 하는 건데, 네, 이거는 이제 뭐 이태리 그 네, 세리에 그쪽으로 이제 베팅을 하는 건데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카지노 온라인, 이거 이제 블랙잭이고요. 여기서 충분히 예, 온라인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실제 사이버머니로 그냥 게임만 해서 느낌만 보실 수 있어요. 아,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근데 이 도박이란 게 그 뭐 도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스포츠라고 볼 수도 있고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뭐 1박 2일, 2박 3일 그냥 가요. 아니,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또 카지노 같은 데서, 미국 같은 데는 돈을 어느 정도 쓰고 이렇게 하루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마사지 받으라고 뭐 이렇게 크레딧 주고 방도 내주고 계속 거기서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보면은 주식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칼 라이칸, 뭐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워렌 버핏, 뭐 이런 사람들도 이런 카드 게임을 좀 즐겨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카지노 온라인 뭐 이런 거 많이 해요. 예, 블랙잭도 있고 뭐 텍사스 홀든도 있고, 네, 룰렛도 하고 예, 많이 하죠. 이런 거를 이제 카지노 온라인으로 보면 되고 이렇게 세 가지 운영을 합니다. 이게 왜 재무제표를 보기가 애매하느냐? 아직 이제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자, 미국의 양대 산맥이 어디죠? 그 온라인이 아니라 이런 카지노. 자, 여기죠. 예, 네바다, 그 라스베가스, 그리고 동부의 라스베가스라 불리는 여기 뉴저지의 애틀랜틱 시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부에는 여기가 잡고 있고, 그리고 서부에는 이렇게 라스베가스가 잡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네바다 같은 경우는 온라인 카지노는 네, 안 돼요. 왜 안 되겠어요? 여기에 뭐 라스베가스 센트그룹이라든가 뭐 MGM 이런 데들이 오프라인에서 카지노 건물 세워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이 온라인을 예스 하게 그 허락하게 되면은 매출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여기는 아마도 온라인 카지노는 안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온라인 카지노, 뭐 포커, 그 스포츠 베팅 이런 거 다 합법하는 데는 여기 뉴저지, 예, 펜실베니아 이렇게 있죠. 그리고 또 예, 그 두 개만 다 허락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주마다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뉴욕에 있는 사람이 여기 경계선에 있다가 여기 펜실베니아 넘어와가지고 딱 이제 앱을 켜요. 요거 이제 드래프트 킹이요. 켜가지고 이제 그냥 몇 게임 즐기고 여기 펍에서 맥주 마시면서 여기 이렇게 이런 경계선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뭐 스포츠 바들이 많아요. 그런 스포츠 바에서 맥주 마시면서 풋볼 배팅하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은 위법일까요? 합법일까요? 네, 미국은 합법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요 땅에 대해서 모든 게 결정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미국 와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그 온라인 뭐 스포츠 뭐 도박을 베팅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한국은 이제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른 얘기지만 미국은 미국 땅에 와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미국 시민권이 주어지고, 한국은 외국인이 한국 와가지고 태어나도 한국 시민권을 안 주죠. 뭐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양대 산맥으로 보면 돼요. 뉴저지, 네바다. 그래서 이게 점점 퍼져 나가고 있어요. 몇 개 안 돼요. 이 주들 보면은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이게 재무제표가 참 의미가 있나? 이 지금 나머지 이 빈장 다 보이죠? 이거 다 퍼져나가면은 매출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자, 전 세계 글로벌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네, 저 카지노가 가장 크긴 한데, 이건 이제 뭐 복권 같은 경우고, 요거는 이제 슬롯 머신 있죠? 땡기는 거. 그 카지노 가가지고. 요 빙고는 말 그대로 그 빙고 맞아요. 그 오목 같은 거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맞추는 거요. 자, 스포츠 베팅이 16%예요. 전체. 글로벌 사이즈가 456빌리언인데, 여기서 16%면은 뭐 한 70빌리언 정도 되는 규모예요. 73빌리언? 글로벌 스포츠 베팅 규모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규모가 상당히 커요. 네, 40빌리언이에요. 그래가지고 인제 시작인 거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40빌리언 온라인 규모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브릭 앤 모터라고 하죠. 요 같은 경우도 이제 쭉 성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실제로 그 카지노 가가지고 그 영업장 가가지고 갬블을 하는 거죠. 근데 이 5%, 온라인 같은 경우도 네,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그 상승폭이 점점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보면은 리테일도 온라인이 성장하고 있듯이 뭐 언택이 뜨고 있듯이 뭐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면은 이 온라인 스포츠 베팅 그리고 온라인 베팅에는 이 양대 산맥이에요. 드래프트 킹, 이거 팬듀얼.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팬듀얼이 거의 뭐 1등이라고 보면 돼요. 얘는 2009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드래프트 킹이 2등으로서 2012년도 설립을 했어요. 아무래도 3년 먼저 더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 고정 그 팬층 그 팬층 그 뭐 유저 그 사람들이 좀 많기 때문에 얘가 아무래도 마켓 셰어도 좀 높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2016년도에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요. 이 둘이 합병을 하려고 했어요. 2016년도에.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당연히 얘네들이 합치면은 그 조그만 중소업체를 빠지면은 거의 90% 마켓 셰어가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FTC에서 그 뭐 공인 뭐 이제 승인 그 합병해주는 회사 FTC에서 거절을 합니다. 예, 거절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2018년도부터 이제 그 주정부가 아니죠. 2018년도에 스프링 코트죠. 그 연방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요. 그게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정부에서 이거는 뭐 불법이다, 위법이다, 막 그 합법이다, 막 이러고 있는데 연방 그 법원에서 합법 그 판결을 내주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토대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온라인 베팅이 뭐 안 좋다면 안 좋은 거고, 근데 사람들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면에서 보면 또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둘이 살짝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게 보면은 이 SB테크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B2B로 뭐 알고리즘 짜고 요렇게 이런 게임 뒤에서 이 백사이드에서 이렇게 하는 회사예요. 요 회사하고 같이 인수를 하면서 2019년도에 이제 상장 계획을 합니다. 그 다이아몬드 이글을 통해 가지고 DEAC였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그렇게 상장 계획을 세우게 되고 이 팬듀얼 같은 경우는 이 스타그룹 유명하죠. 그 포커 쪽에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통적인 온라인 포커 게임 하는 회사에 인수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이름이 바뀌어요. 플래터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밑에 산하에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여기 팬듀얼 있죠. 이 포코스타즈 같은 경우는 좀 뭐 한국 사람들도 많이 이제 좀 알고 있고, 예, 이런 게 이제 불법 도박으로 온라인 도박으로 되겠습니다. 예, 한국은 예, 온라인 그 강원도 빼고는 예, 도박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가짜 돈으로 하면 상관없고요. 예, 그래서 2018년도에 이렇게 다른 길을 가게 되고, 그래서 같이 뉴저지로 이제 진출하게 됩니다. 뉴저지가 AC라고 애틀랜틱 시티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진출 빨리 해야 돼요. 왜냐면 이 뉴저지 같은 경우나 네바다 같은 경우는 이미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 온라인 베팅이라든가 이 카지노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익숙을 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마케팅을 조금 덜해도 다른 지역보다 아예 몰랐던 데 있죠. 막 몬타나, 막 오레곤, 막 아니면 막 인디애나, 뭐 이런 데 가갈라 모르는 옥수수 농사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까지 홍보하고 마케팅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뉴저지나 네바다는 그런 금액이 조금 돈이 좀 덜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뉴저지 진출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타임라인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도에 이렇게 이제 설립이 돼요.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중요한 게 디즈니도 지분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디즈니가 한 6% 정도 이제 지분을 이제 보유하고 있어요. 이 드래프트킹이에요. 왜 그러냐면 폭스가 여기다가 이제 투자를 했어요. 드래프트킹에다가. 그러면서 이제 디즈니가 이 폭스를 샀죠. 그러면서 디즈니가 자연스럽게 이 드래프트킹의 지분 6%를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은 요거죠. 2018년도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합니다. 야, 이거 이제 스포츠 베팅 금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디즈니도 이제 발을 담고 있는 걸 보면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ESPN 있죠? 드래프트킹이 ESPN 플랫폼에서 지금 그 판타지 그거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DFS 게임을 제공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도 이거를 약간 게임으로 보고 그냥 발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 ESPN 플랫폼을 이용하면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네. 그리고 이게 이 홈페이지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거를 보면은, 하나 볼 수 있는 거는요. 얘네들이 어떻게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는가? 그걸 볼 수 있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요. 데일리 판타지 요거를 이제 중점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화살표 밑으로 보이죠? 이런 걸 보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전략을 피고 있다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데일리 판타지를, DFS를 중점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스포츠북도 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북도 하면서 요걸 카지노로 이게 어떻게 보면 다 그 베팅 그런 하는 거기 때문에 다 그 맥락은 다 같아요. 단지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젊은 층들에게 좀 어필을 많이 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베이비부모라든가 이 사람들도 교육을 충분히 된다면 그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런 걸로 이 사람이 어떻게 게임할 수 있는지 즐길 수 있는 걸 알게 된다면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 보면 되고 스포츠북 같은 경우도 스포츠만 열리면 관객이 없어도 돼요.
그냥 이걸로 인해 가지고 NFL도 돈 벌 수 있고, 네, NBA도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그 같은 경우도 요거를 되게 밀어주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네들 전략은 이거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거기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거고요. 그 드래프트킹이요. 보시면은 뉴저지에서는 아무래도 이 팬듀얼이 조금 더 플래터 소속의 여기가 점유율이 높습니다. 얘들 하던 게 더 많이 오래 했으니까 이제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뉴저지에서요. 그런데 이제 다른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드래프트킹이 점유율이 높죠. 근데 이거는 돈을 많이 썼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마케팅 비용 지출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뉴저지랑 아무래도 그 네바다에서는 기존에 먼저 만들어진 팬듀얼의 이 점유율이 조금 높고 나머지 지역 이렇게 웨스트 버지니아라든가 뭐 인디애나 오레곤 요런 데는 드래프트킹의 점유율이 높다. 그래가지고 이 둘이 좀 다른 전략을 취하는 거죠. 뭐 드래프트킹은 좀 밀레니어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판타지 게임 뭐 이런 거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팬듀얼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오래된 옛날 전통적인 게임 뭐 이런 걸로 이제 공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참고로 보시라고 그 팬듀얼 그 소속돼 있는 이 플래터라는 회사의 주가요. 얘도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지금도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영국 회사인데 오프라인보다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 산업도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그 SPG 사이먼 프로퍼티가 운영하는 게 뭐를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많이 없고 그리고 줄을 되게 많이 서야 돼요. 그래서 이런 데로 미국은 이렇게 쇼핑하고 나오는 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문화거든요. 근데 또 얘가 실내기 때문에 약간 그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거기에 대해서 살짝 조심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보면은 뭐 이렇게 패티오 있고 백야드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데 가족들 와가지고 혹은 아니면 뭐 바닷가 가가지고 그냥 좀 더 넓은 공간에서 놀지 이렇게 실내에서 좀 시간을 많이 안 보내는 것 같다는 이렇게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친구들 와가지고 그냥 맥주는 아닌데 맥주 한잔 하면서 같이 뭐 칠링 하는 거죠. 그냥 뭐 얘기하고 놀고 차라리 이렇게도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사람들 많이 쌓이는 데 가보다. 그럼 여기 앉아가지고 뭐 TV 하나 이게 다 있으면 그거 보면서 온라인 베팅도 하고 할 수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이고 이런 도심에서 벗어나서 이런 단독주택이라 그러죠. 이런 싱글하우스에서 살면서 충분히 여가 생활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드래프트킹이 어떻게 로비와 이런 마케팅을 잘 해가지고 점점 50개 주로 퍼져나가는지.